여러분한테는 뒤집을 권리가 있어요. 너 나 뒤통수 치는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나요. 인간은 왜 많이 속냐하면은요, 나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러잖아요. 나쁜 사람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정신과 의사를 하면서 본 경험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얘기하잖아요. 나중에 알기 전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간은 왜 많이 속냐 하면은요, 나쁜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다는 자만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투를 쓰면 나쁘다, 뭐 말을 하면서 어디를 쳐다보면 나쁘다, 이런 분들 많아요. 최명기 말하면서 눈을 껌뻑껌뻑 대는 거 보니까 마음이 없는 말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항상 저는 눈을 껌뻑껌뻑 대면서 진정 제가 마음에 가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나 저는 나쁜 사람을 알아낼 수 있는 굉장히 분명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과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어요. 25살 이후의 과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몸은 18살에서 성장을 멈추지만요, 18, 19에서 인간의 마음은 25까지 바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굉장히 충동적인 아이가 25이 되잖아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25쯤이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 사람한테도 잘못하고, 과거에 저 사람한테도 잘못하고, 과거에 10년 전에 나한테도 잘못하고, 10년 만에 나타나서 보니까 개가천선한 듯 보이잖아요. 사실은 개가천선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의 과거예요.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조폭께서 나오셔갖고요, 사람들을 막 썰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너무너무 다정해요. 저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직장 동료, 그 사람의 친구를 대하는 거하고 나를 비슷하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만 다르게 대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나는 자만심에서 나는 쟤한테 넘어가지 않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내가 예외가 되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중요합니다. 원칙인데요. 누가 뭐를 부탁하든 어떤 대답을 요구하든지 간에 앉은 자리에서 그날 당장 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자 그랬지 제가 생각해 보겠다고 안 했지요. 한국말의 뉘앙스는 묘해 같고요. 생각해 보겠어 안에는 왠지 승낙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나는 생각해 보겠어에 사실은 20%의 승낙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절실해서 나를 이용해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요, 80%의 승낙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따지지요. 아니, 생각해 본다고 해서 딴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고 기다렸는데 너 나 뒤통수 치는 거야 하면서 난리가 나요. 그래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 뇌 속 생각해 보겠어를 빼세요. 검토해 보겠어로 바꾸세요. 검토해 보겠어는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지 아세요? 회사 생활 하잖아요. 검토해 보겠어는 주로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 중요한 점은요, 여러분이 계약서에 그 사람과 사인을 하지 않은 이상요, 여러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뒤집을 권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뭔가 응낙을 하고 약속을 하고 하루 이틀밖에 안 지났잖아요. 물론 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나를 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욕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욕을 먹을지언정 구두로 한 약속을 뒤집지 않으면은 내가 죽을 것 같다. 뒤집어도 돼요. 그러나 이 얘기를 제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자라고 하는 걸 오해하지는 말아주세요. 약속을 했는데 진짜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약속을 했는데 조금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 버리게 돼요. 그러나
진짜 내가 이용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는요, 여러분, 약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뒤집으면요, 끝까지 뒤집어야 돼요. 뒤집은 약속을 또 뒤집어서 그 사람한테 약속을 지키더라도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나는 이미 비열한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문자도 대답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전화하더라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는 나에게 전화할 권리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계속 전화한다 그래서 화나지 마세요. 그러나 나한테는 안 받을 권리 또한 있어요. 이게 약속을 안 지켜서 속상한 일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제가 나쁜 얘기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또 한 번 약속 지키면은 지켜야 돼서 이용당하는 분들한테는 진짜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죄책감을 갖게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런데요, 착한 사람들의 특징, 바로 미안함을 갖다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 부모, 형제한테 물어봐요. 단, 이 약속으로, 내가 하는 이 행동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는 약속으로 인해서 심리적 손해를 볼 것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분들이 내 죄책감을 덜어줘요. 넌 잘못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시대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있지요? 챗GPT예요. 챗GPT는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거의 상식을 대변해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부당함과 정당함을 따졌을 때 정당함과 부당함의 비율이 몇 대 몇인 것 같니? 왜냐하면 100대 0은 없거든요. 그런데 챗GPT가요, 7대 3으로 이거는 부당함 7, 정당함 3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부당한 죄책감이에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결국은요, 우리가 애매할 때 내가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 내가 뭔가 이게 잘못된 약속이 아니냐, 저쪽은 아니라고 하고 나는 맞다고 하고 했을 때 그거를 정해주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는 경찰서에 가서 성사님들이랑 의논하시든 아니면은 변호사님한테 수임은 안 하더라도 상담을 하든 해서 진짜 내가 이용당하고 있나 아닌가를 갖다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외국 뉴스를 보다가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직원들은 1,800명을 갖다 해고했는데 CEO는 몇십억 불의 돈을 받았다. 그 CEO가 왜 몇십억 불의 돈을 받았는지 아세요? 직원 1,800명을 해고하라고 몇십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런 사람들을 해고 전문가라 그래요. 외국에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업종에서 일했는지 상관없어요. 우리 직원을 해고해야 되겠어 라고 했을 때 해고 전문가를 불러요. 그 해고 전문가들 성격이 나빠서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몇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잖아요. 저는 결국 성공은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격이 나쁜 사람들도 두 부류가 있어요. 성격이 나쁘고 적극적인 인간이 있고요. 성격이 나쁘고 소극적인 인간이 있지요. 성격이 나쁘고 소극적인 인간들은요, 불평불만만 있어요. 성격이 나쁘고 적극적인 인간은요, 성격이 나빠서 사람들의 미움은 받지만 일을 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적극성을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남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해주는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야 돼요. 사장이랑 친해서 아부만 하니까, 무조건 예스맨이니까, 무조건 못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예스맨이어도 성공하고 무조건 못됐어도 성공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성격이 나쁜 사람들은요, 오히려 성격이 나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인간과의 갈등에 머리를 소모하는 거를 갖다 잘 휴식하고 더 좋은 생각을 했으면요, 더 성공했을지도 몰라요. 일단 직원들 사이에서는 착한데 일은 못하는 사람이 인기는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선호할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경영자도 돈이면 뭐든지 못할 게 없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경영자도요,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예스맨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차피 머리 좋고 나쁜 결정해야 되는 건 나도 족하거든요. 그래서 나쁘고 조금은 악한데 경영자를 피곤하게 하면은 경영자는 싫어해요. 거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지요. 우리가 악하다라는 면이 성격을 참지 못하고 남한테 못되게 군다는 점인 거지, 그게 뒤통수를 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영자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악하지만 정직하다고 믿는 순간까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써먹어요. 가끔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다가 보면은 저는 착해서 이번에도 배신을 당했어요. 너무 제가 착해서 사람을 잘 믿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지요. 착해서 그런 일이 생겼지요. 그러나 배신을 자주 당하거나 사기를 자주 당하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에서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부주의해요. 따지는 거를 싫어해요. 예를 들어 동업을 하면은요, 매번 장부를 꼼꼼하게 봐야 되거든요. 장부를 꼼꼼하게 안 봐요. 직원이 한번 공금을 아주 조금 횡령했어요. 10,000원 횡령했다고 가정할게요. 봐줘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10,000,000원을 횡령하지 않을지 그 직원을 조목조목 감시해야 되거든요. 감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착해서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착하면서 부주의하니까, 착하면서 골치 아픈 걸 싫어하니까, 착하면서 너무 욕심이 많으니까, 착하면서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면요 괜찮은데, 착하면서 어느 한 애만 이뻐하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약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착해서일까도 생각하지 착하면서의 다음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착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받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다 합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착해서 손해본 하나를 갖다 전부 다 만회하고도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난 이제부터 나쁘게 살아야지 그러지 마세요. 난 착하게 살 거야. 착하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착한 거는 남겨두고 이거는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착하기 때문에 금세 용서하고 잊어먹어야지 그게 착한 거예요. 잊어먹지 못하면 겉으로만 착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착한 사람은요, 행복하게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이유는요, 빨리 툴툴 털고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예요. 착한 여러분들, 때때로 나쁜 사람들한테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착한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한 시간은요, 나쁜 사람들의 행복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나쁜 놈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구독자분들을 뵙기 위해서 또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